여러분, 날짜 관련된 엑셀 강의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하는 건지 방법과 결과만을 나열하는 식의 설명과는 결이 다른 저만의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이 날짜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언제나 강조했듯이 응용력은 반드시 기초와 개념을 가진 상태에서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또 이대로 끝나면 영상이 아쉽죠. 그래서 랜덤한 이런 텍스트 데이터가 있을 때 이 텍스트 속에 담겨 있는 날짜들, 이 날짜들을 엑셀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날짜 데이터로 손쉽게 추출해낼 수 있는 이런 사용자 함수도 함께 만들어 볼 겁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날짜와 시간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엑셀을 다루다 보면은 여러 데이터들을 만날 텐데 그 데이터 속에는 날짜 데이터가 속해 있는 데이터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날짜를 입력하는 형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날짜 형태 중에는 예를 들면 2024년 2월 27일 이런 식으로 기입된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2024년 2월 27일 이렇게 한글로 적혀진 데이터들 볼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227만 이렇게 쳐도 이렇게 입력이 되거든요. 이런 데이터도 볼 수 있을 것이고, 혹은 연도까지 붙여서 24년 2월 27일 이렇게 입력해도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이런 데이터들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다양한 형태로 날짜를 입력해 봤는데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실까요? 차이점이 있죠.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좌측 정렬되어 있고 세 번째랑 네 번째 데이터는 우측 정렬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엑셀에서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기본적으로 좌측 정렬이 된다라고 함은 얘가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다라는 의미이고, 우측 정렬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숫자 데이터를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엑셀이 인식할 수 있는 날짜 형태는 반드시 숫자 형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엑셀은 이 두 개의 날짜를 읽지 못해요. 기본적으로 이 두 개의 날짜는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날짜 데이터를 입력할 때 반드시 엑셀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 요 아래 두 가지 형태로 날짜를 입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요. 이 날짜 데이터는 단순한 텍스트 데이터와는 다르게 연산이 필요한 데이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를 우리가 오늘 날짜를 통해서 어제 날짜를 계산해야 될 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혹은 다음 주, 다음 달, 월말, 내년, 며칠 뒤 이런 데이터를 계산해야 될 수도 있고, 혹은 특정 요일만 추출한다던가, 혹은 범위를 설정할 수도 있겠죠. 필터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추출한다고 했을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 안에 있는 데이터만 추출하고 싶다. 이런 조건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연산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함수들을 적용을 할 텐데, 그런 수식이 적용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로는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수식이 어렵고 까다로워져요. 그렇지만 이렇게 엑셀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날짜를 기입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반드시 엑셀이 기입할 수 있는 형태의 날짜 데이터로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아셔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날짜를 기입했을 때 이렇게 우측 정렬되어 있는 형태로 날짜가 입력이 된다면 올바르게 작성한 날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는 것들은 나중에 여기 함수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측 정렬되면 숫자 데이터라고 했는데 왜 숫자냐, 날짜가 어떤 식의 그런
원리가 담겨 있는 거냐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제가 1이라는 숫자와 2라는 숫자를 한번 적어 볼게요. 그리고 이 데이터의 그 표현식이 지금 일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날짜 형태로 이렇게 바꾸면요. 뜬금없는 1900년도 1월 1일과 2일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숫자 1과 2는 각각 1900년도 1월 1일, 1900년도 1월 2일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 날짜를 기입을 제가 해볼 건데 오늘 날짜는 반대로요. 우리 다시 일반으로 바꿔봤을 때 이런 식으로 45,349 뭐 이런 숫자가 나오죠. 이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1을 기입했을 때 1월 1일, 1900년도 1월 1일이었고 2를 기입했을 때 1900년도 1월 2일이었잖아요. 그럼 45,349는 이 1900년 1월 1일로부터 45,348일이 지난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오늘인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날짜, 하루는 숫자 1을 의미하고 일식을 1이 증가됨에 따라서 그 날짜가 하루씩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숫자 1은 1900년도 1월 1일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날짜를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이 한 번에 입력하는 단축키는 컨트롤하고 세미콜론 키를 누르면 됩니다. 세미콜론은 알파벳 L 옆에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콜론을 입력하면 날짜가 입력이 되고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또 그 옆에 보면은 어퍼스트로피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있죠? 그걸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시간 데이터까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다시 일반으로 서식을 바꿔보면요. 이런 식으로 아까 1900년도 1월 1일은 1이고 1900년도 1월 2일은 2인데 오늘은 45,349고요. 그리고 컨트롤하고 어퍼스트로피를 눌렀을 때 시간값까지 같이 나오는 데이터가 나왔었는데 그거를 일반으로 돌리니까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타나죠. 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숫자 1이 하루를 의미한다면 소수점은 24시간 그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을 백분율화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소수점으로 나눠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각이 27일 23시 20분인데 23시 20초죠. 정확하게. 요 시간 데이터가 일반으로 고쳤을 때 이렇게 소수점으로 표현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오늘 날짜를 표현하기 위해서 컨트롤 세미콜론을 누른다고 했는데 이렇게 입력하는 거는 단순히 일회성인 상수 데이터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 형태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되는 형태인 거고 그거랑 똑같은 동작을 하지만 함수로 today 함수를 쓰게 되면은 이거는 함수인데 내일이 되면 이게 28일로 바뀌어 있겠죠. 이렇게 함수로도 입력을 할 수가 있고 이 함수는 딱 날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식을 바꿔보면 마찬가지로 정수 형태로 나타날 거고요. 이렇게. 근데 now 함수를 쓰게 되면은 now 함수는 요 시간 데이터까지 같이 나와요. 네. 그래서 새로 고침할 때마다 이렇게 1초씩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시간 데이터가 계속 바뀌는 걸 알 수 있고 얘를 홈에서 일반으로 들어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소수점으로 값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새로 고침하면 계속 값이 증가가 되겠죠. 네. 이게 지금 97로 시작하는데 이게 올라가서 45350이 되면 내일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 형태가 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할 수 있고 날짜 관련된 함수로는 date, year, month, day 함수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date 함수는 일단은 뭐 오늘 날짜를 일단 임의로 입력을 해놓고 year 함수부터 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그 연도를 뽑아내는 거고요. month 함수는 월을 뽑아내는 거겠죠. 그리고 day 함수는
2를 뽑아내는 거고, 그래서 24년 2월 7일 데이터를 각각 입혔을 때 이 값들을 뽑아온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데이트 함수는 여기 보시면 year, month, day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year, month, date 값을 넣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의 완성된 형태의 날짜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타임 함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까지 나오도록 컨트롤 어퍼스트로피를 눌러서 시간값까지 나오게 했고요. 이 상태에서 hour 함수를 쓰고 치면은 23시라는 뜻이고, minute 22분, second 제가 아까 그 누른 시점에 초 51초 데이터가 나온 걸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타임 함수가 있습니다. 타임 함수로 hour, minute, second를 입력해주면 이 데이터가 그대로 입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트 함수로 연도, 만스, 데이, 그리고 플러스 타임 함수를 쓰는 거죠. 타임 함수로 23시 21분 51초 이렇게 하고 엔터를 딱 치게 되면은 24년 2월 27일 23시 22분 51초라는 그 날짜와 시간이 입력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플러스를 한 이유는 이 데이트 함수의 결과값은 정수로 나오겠죠. 당연히 날짜기 때문에. 그리고 타임 함수의 결과값은 뭘로 나오겠어요? 소수점으로 나오겠죠. 아까 시간은 소수로 표현이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개의 값을 더했을 때 정수 부분은 날짜를 의미하고 소수 부분은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합쳤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와 시간 데이터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이것들을 다양하게 서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24년 2월 27일이라는 데이터가 있을 때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요. 한번 써볼까요? 직접. 텍스트 함수로 값을 넣고 서식, 어떤 식으로 넣을 건지 서식을 제가 여기 미리 좀 몇 개 써봤는데, 서식을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그 형태로 반환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절대값을 주고요. 한번 쭉 복사를 해볼게요. 복사를 한 거고, 여기 보면은 YYMMDD, 이 Y가 year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만 붙이게 되면은 그 연도 뒤에 두 글자만 갖고 오게 되는 형태, 네 개를 붙이면 풀 연도를 가져오는 형태고요. 앞에서는 이 구분자를 뭐라고 할까요? 이거 타이푼을 넣었는데 여기선 슬러시를 넣었죠. 슬러시를 넣었을 때는 이런 형태로도 표현이 가능하고, M을 두 개 넣으면은 2월 같은 경우는 한 자리잖아요. 그렇지만 앞에 공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글자 수를 맞출 때 용이한 방식이고, 반대로 이렇게 M을 한 개만 넣게 되면은 앞에 공이 생략된 형태, 뒤에 D도 한 개만 넣었지만 27일이니까 그 27일이 다 표현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뭐 4일이다 그렇게 되면은 2/4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뒤에 AAA는 이게 한글로 요약된 요일을 보여주는 서식이에요. 그래서 AAA가 화요일이기 때문에 화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괄호를 쳐주니까 괄호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AAA라고 4개를 치면은 풀 요일이 나옵니다. 한글로 된. 그 DDD는 이제 영어예요. 그래서 DDD는 또 풀 영어가 나오고, DDD는 요약된 영어가 나오고요. M은 만스. 그래서 2월 27일에 M을 하나만 썼을 때는 2니까 2만 갖고 오게 되고, 두 개 붙이면은 자릿수를 맞춘다고 했죠. 그래서 02를 가져온 셈이고, 여기서 세 개를 붙이면은 이제 영어 표현, 페브러리의 앞 세 글자를 갖고 오게 되고요. 네 개를 붙이면 풀 영어, 페브러리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한글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앞에 이렇게 국가 코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 코드를 붙인 다음에 MMMM을 붙이게 되면, 지금 KOKO가 이제 코리아 서식으로 맞추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2월이라고 표현된 걸 알 수가 있고,
D를 쓰면은 뭐 저기 날짜 똑같죠? DD와 D와 지금은 두 자리이기 때문에 결과값이 똑같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텍스트 함수를 썼기 때문에 이 값들이 다 텍스트화돼서 좌측 정렬이 된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데이터들을 날짜 형태로 인식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텍스트 형태로 입력된 숫자 데이터를 숫자 데이터로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기존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앞에 이렇게 더블 네거티브라고 해서 이렇게 빼기 두 개를 붙여주는 방식도 있고요. 이렇게 우측 정렬되면서 지금 날짜 형태로 바뀌었죠. 네,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뭐 혹은 곱하기 1을 해준다던가, 그죠? 곱하기 1 아니면 뭐 더하기 0을 해줘도 되고, 곱하기 1과 더하기 0은 기존에 있던 숫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 텍스트 포맷만 숫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엑셀에서는 기본 연산을 진행을 시키면은 텍스트화된 숫자 데이터를 숫자화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간단한 연산을 통해서 숫자 데이터, 그러니까 날짜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줄 수 있다. 그래서 텍스트 함수는 서식을 바꿔주기는 하지만 이렇게 텍스트 함수를 쓰게 되면 날짜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지금 수식이잖아요. 텍스트 함수라는 수식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표시 형식이라고 있습니다. 표시 형식. 여기 표시 형식에서 바꿔주게 되면은 텍스트 함수를 쓰지 않고, 그쵸? 그래서 이걸 다시 바꿔야겠네요. 바꿔주고 이만큼만 바꿀게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값이 있는데 이 값을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뭐 y, m, d, a 이렇게 바꿔줬을 때에는 얘는 지금 서식만 바꿔준 형태잖아요. 셀 서식에서. 그렇기 때문에 수식이 아니라 서식만 바꿔준 거기 때문에 그대로 날짜의 기능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텍스트 함수를 쓰면 무조건 텍스트화 시켜요. 그래서 텍스트 함수예요. 그렇지만 텍스트 함수의 기능 중에 서식을 바꿔주는 기능이 있을 뿐인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보였던 건데, 그렇게 되면은 텍스트화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날짜는 텍스트화되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이 서식, 셀 서식에서 표시 형식을 바꿔주면 그대로 날짜 데이터의 형태를 유지하지만 원하는 형태로 포맷만 바꿀 수 있는 게 구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방식이 훨씬 더 좋은 방식이에요. 텍스트 함수를 쓰는 방식보다. 하지만 표현 방식은 뭐 텍스트 함수든 셀 서식이든 똑같이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 방법이 있구나 라는 것만 깨닫고 셀 서식에서 이 표현 방식들을 한 번씩 입력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날짜 관련 함수들로는 뭐 위크데이 함수, 위크넘 함수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요. 위크데이 함수는 요일 코드를 뽑아내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3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1이 1이 일요일이거든요. 그리고 2가 기본적으로 2가 월요일, 3이 화요일, 오늘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3이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의 숫자를 반환하는데 각각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게 요일이에요. 그래서 3은 화요일을 의미하는 거고, 요거는 기본 세팅을 말씀드린 거고, 여기 보면은 리턴 타입이라고 있습니다. 이 리턴 타입에 따라서 어떤 숫자를 무슨 요일로 할 건지 뭐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옵션도 있기는 합니다. 저는 기본 세팅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위크넘은 뭐냐면 올해 연도를 기준으로 오늘이 몇 번째 주인지를 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가 올해를 기준으로 몇 번째 주인지, 그러니까 1월부터 해서 쭉 계산된 거기 때문에 9주차다 오늘은, 그 의미예요. 네. 그래서 이번
달로부터 몇 주 차의 개념이 아니라 올해 기준으로 몇 주 차인지를 뽑아내는 함수입니다. 이데이트는 날짜를 계산하기 위해서 있는 함수인데, 이렇게 스타트 데이트를 입력을 해주고 만스라고 되어 있죠. 월 데이터 6을 써주면 6개월 뒤 날짜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어프렉 함수는 이 이데이트 함수는 참고로 이렇게 그게 나오네요. 이데이트 함수가 원래 툴팁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오네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프렉 함수는 스타트 데이트를 넣고 엔드 데이터를 넣었을 때 0.5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게 제가 6개월 뒤를 설정을 한 거잖아요. 6개월은 1년의 절반이기 때문에 0.5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 기간과 끝 기간이 1년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숫자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6이 아니라 제가 4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4개월은 1년 중에 0.3333%를 0.333 그 비중을 차지한다. 33%. 그쵸? 1년이 12개월이니까 지금 4개월이면 3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0.3333 이런 형태로 그 1년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이렇게 나타내는 함수고요. 이오만스는 end of month 약자예요. end of month. 월의 끝. 그래서 월말. 그래서 이오만스 함수를 쓰고 얘를 쓰고 기본적으로 0을 쓰면 이번 달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말일. 이 말일은 매일 바뀌잖아요. 공교롭게 이번 연도가 또 윤달이어서 29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일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 날짜 계산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 값이 0이 아니라 1을 넣으면 다음 달이 되고요. 반대로 음수값을 넣게 되면은 3달 전의 말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넷 워크데이는 워크데이, 그래서 저기 일한 날짜, 그래서 공휴일을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뺀 날짜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 데이트로 이날로 잡고 엔드 데이트로 이날을 잡아볼게요. 아까 4개월 뒤를 했었는데 엔터를 치면은 이날부터 이날까지 공휴일 뺀 날짜 수가 반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휴일에 대한 그 정의도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파라미터, 생략 가능한 파라미터로 위크엔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1번을 넣으면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뺀 날짜, 2번은 일요일하고 월요일을 뺀 날짜, 이런 식으로 어떤 날짜를 빼고, 그러니까 공휴일을 뭘로 정의할 것인가를 여기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 형태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빼는 거고 기본값은 1입니다. 생략하면 1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또 홀리데이스라고 변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매년 우리가 그 휴일이 다르잖아요. 설날이 언제인지 임시 공휴일이 언제인지, 그런 우리가 데이터들이 있다면 이렇게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언제인지 이런 식으로 쭉 있겠죠. 설날도 있고 추석도 있고 이렇게 임시 공휴일도 쭉 있을 거고요. 그 날짜를 이렇게 배열값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그 날짜들도 제외해서 날짜를 추출해줘요. 그래서 요거는 이 데이터들이 필요하다. 이건 맨날 바뀌기 때문에 그런 함수고, 워크데이 함수는 스타트 데이트를 넣고 반대로 이날로부터 60일 똑같은 개념인데 일한 날짜로 60일 뒤 날짜예요. 그냥 단순히 60일 뒤면은 그냥 플러스 59 하면 60 하면 되겠죠. 이 날짜 플러스 60 하면은 60일 뒤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이 날짜랑 이 날짜는 다르잖아요. 이 날짜는 휴일을 빼고 딱 일한 그 날짜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뺀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뒤 날짜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이런 함수들이 있다. 여기까지 날짜에 대한 개략적인 기본적인 설명들은 다 끝낸 것 같아요. 이외에도 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이 정도만 해두고, 우리 이제
이 스트링에서 날짜를 추출해내는 방법을 봐야겠죠. 그래서 빠르게 한번 수식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예제를 좀 복사를 하고, 자, 이 날짜 안에서 날짜를 인식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서 우리가 날짜를 입력하는 방식이 일단 사람들이 다양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월과 날짜만 입력을 했고, 여기는 뭐 이렇게 슬러시로 이렇게 입력하기도 했고, 여긴 또 6자리로 이렇게 연도와 월, 일을 붙여 쓰기도 했고, 여기는 이 사람은 또 뭐 이런 식으로 4글자로 월과 일을 쓰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뭐 한글을 넣어가지고 입력하기도 했고, 뭐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이 입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이해하고 있지만 이렇게 나오는 숫자도 인식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으로 일단 숫자만 추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숫자만. 그래서 숫자로 추출하기 전에 일단은 substitute 함수로 빈칸을 먼저 한번 다 없애볼 겁니다. 빈칸을 띄어쓰기를 빈칸으로. 그러면 빈칸이 없는 데이터가 먼저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요. 여기에서 한글은 다 날리고 숫자만 날릴 거예요. 숫자만. 우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네. 일단은 얘를 한 글자씩 쪼갤 필요가 있겠죠. 처음에도 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이 값에서 시퀀스 함수로 글자 수의 개수만큼, 그리고 한 글자씩 분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한 글자씩 나눠져서 데이터가 행으로 입력이 될 텐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개를 붙여볼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연산을 진행했다는 의미가 돼요. 근데 텍스트에 연산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텍스트에 연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반환이 됩니다. 근데 숫자는 연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숫자는 그대로 남게 되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if error 함수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여러분들을 볼 수 있게끔 세팅을 했었어야 되는데 세팅을 또 안하고 혼자 설명하고 있네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놓을게요.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참 할 때마다 번거로운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해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해가지고 얘를 카메라로 찍어서 위로 올리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놓고 하죠. 투명하게 해야지 또 안 가리겠네요. 투명하게 선도 좀 없애고. 자, 네,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를 2개 붙이게 되면, 원래 마이너스 붙이기 전에 이 데이터 형태로 하나씩 나눴었는데 텍스트는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오류를 반환한단 말이에요. 숫자는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서 이제 if error 함수로 에러 값을 없애주면 되겠죠. 없애주면 이렇게 빈칸이 될 거고, 그럼 숫자만 남게 될 거잖아요. 여기서 concat 함수를 덮어 씌우면 숫자만 이렇게 붙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값이 나왔어요. 숫자만 붙인 값. 여기서, 그죠? 숫자만 붙였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숫자 데이터만 추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더 이걸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숫자 데이터긴 하지만 텍스트란 말이에요. 좌측 정렬되어 있죠. 요거를 숫자화 해주려면은
두 개 붙여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걸 두 개 또 붙여주고 더블 네거티브 쭉 붙여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숫자가 숫자의 개수가 여러 개 나타나죠. 3개와 6개와 3개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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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5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만약에 3개라면 텍스트 함수로 그쵸? 3개라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2개를 붙여줄까? 이렇게 3개라면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서 1, 22, 1월 25로 이렇게 변환된 걸 알 수 있죠. 3개라면 이 함수를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개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잘 나오는 줄 알았더니 여기는 잘 안 나오네. 11.1은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네요. 일단은 뭐 좋습니다. 일단은 3개일 때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고 6개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6개일 때는 텍스트 함수로 00, 00, 00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개를 붙여주면은 날짜로 또 변환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23년 6월 28일도 지금 인식이 된 거죠? 5개일 때도 5개일 때는 안 되네요. 5개일 때는 안 되고 뭐 좋습니다. 6개일 때만 되겠어요. 5개일 때는 다 안 되겠네. 그죠? 이거는 되기는 하는데 앞이 공이어서 가능한 것 같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더 많네요. 그럼 6개일 때만 된다 라고 보고 나머지는 3개일 때는 이 형태로 가면 될 것 같고 얘는 또 문제가 되기는 하고 잠깐만요. 얘를 그러면 어떻게 고쳐주는 게 좋을까? 그러면 이렇게 하죠.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헤매는 이유는 저도 얘 만든 지 좀 됐고 되게 뭐랄까요. 저도 복습 안 하고 왔어요. 저는 제가 만든 건데도 금방금방 까먹거든요. 저도 복습을 안 하고 와서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짜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퀀스 램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2개 붙이면 이렇게 에러 값이 나타날 텐데 여기서 if 에러를 줄 때 그냥 빈칸이 아니라 띄어쓰기를 포함한 빈칸으로 이렇게 적어볼게요. 띄어쓰기를 포함한 빈칸으로 요건데요. 띄어쓰기를 이렇게 줘볼게요. 아까는 띄어쓰기를 안 줬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띄어쓰기를 안 주고 그냥 갖다 붙였는데 이번에는 띄어쓰기를 이렇게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콘캣 함수로 감싸게 되면 이렇게 띄어쓰기들이 존재하게 되죠. 그쵸? 여기서 트림 함수를 쓰면은 2개 이상의 빈칸이 다 없어져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 텍스트 하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숫자가 붙어 있는 숫자와 떨어져 있는 숫자를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쵸? 그 상태에서 이 빈칸을 날짜 형태를 가능하게 하려면 뭐 하이픈이나 슬러시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슬러시로 이렇게 하이픈으로 바꿔줄게요. 하이픈으로 바꿔주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개를 붙이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1월 20일 제대로 인식했고 12월 3일 인식했고 요건 문제가 되네요. 요건 문제가 되고 기억하고 있죠.
요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데이터일 때는 문제가 되는 거고, 떨어져 있는 데이터들은 잘 되고 있고, 이건 날짜니까 잘 되고, 이것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 인식되고, 얘도 요 점을 기준으로 숫자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 인식되고, 그쵸? 얘는 잘 된 건가? 얘도 잘 됐네요. 자, 그럼 문제가 되는 것들이 보니까 이 데이터, 이 데이터, 빼고는 인식을 다 하잖아요. 이 두 개 데이터의 특징을 보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그쵸? 이런 식으로 붙어 있을 때. 자,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얘는 지금 6자리고, 얘는 4자리 숫자가 붙어 있는 형태고, 그쵸?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데이터가 떨어져 있는 형태고,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수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떨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6자리 숫자인 경우, 4자리 숫자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가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인지를 판단을 해서 그 형태일 때는 어떤 식으로 뭐 로직을 구현해라,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쓴 함수를 그대로 복사해서, 자, let 함수로 얘를 뭐 d라고 하죠. d, 그쵸? d, 얘는 d 함수입니다. 이제 d 함수고, 그리고 6글자일 때가 필요하니까 d6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죠. 언더바 칠게요. 언더바 d, 언더바 d다. 그리고 언더바 d6은 6자리일 때, 그리고 언더바 d4는 4자리일 때. 네, 이렇게 나눠서 함수를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트링 데이터가 있을 때 그 스트링에 숫자만 합쳤을 때 그 숫자의 길이가 4인지 6인지 혹은 그 외인지를 구분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요 수식이 적용되게끔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기본 틀은 잡았고, 좋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엑셀이 오류가 났어요. 네. 아까 우리가 텍스트를 붙이는 함수가 다시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워버렸는데 빠르게 제가 입력을 한번 해보죠. 아까 이 형태였고, 여기서 빈칸을 없애면은 됐었잖아요. 그쵸? 네. 이 형태. 요 형태가 숫자만 뽑아내는 거니까, 그쵸? 요게 판단을 해주는 함수일 것 같아요. 판단. 이 스트링에서 숫자가 어떤 형태로 있는지 판단을 해주는 수식이 될 것 같아요.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뭐 숫자 판단, 일단 한글로 쓸게요. 헷갈리니까. 숫자 판단. 자, 그래서 숫자 판단하는 함수가 있고, 숫자 판단을 했을 때 만약에 네 글자라면 그 네 글자가 모두 다 날짜는 아니잖아요. 네 글자 중에서 우리가 그게 날짜인지 아닌지 유효성을 검사할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월은 1부터 10위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숫자 판단을 Q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Q 함수라고 하고요. 자, let 함수를 여기서 한 번 더 쓰고, let 쓰지 말까요? 헷갈리니까. left QE 값이, left QE 값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쵸?
12보다는 작아야겠죠? 이해되시나요? 이 숫자만 붙인 값 중에 왼쪽 두 개 값이 1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아야겠죠? 그쵸? 그리고 플러스 5어 조건이 또 필요합니다. 5어 조건. 뒤에 날짜도 뭐 31일까지 있으니까 무조건 일단 31일보다는 작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1보다는 크고 31일보다는 작아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프트를 라이트로 바꿔주고 뒤에 글자 두 개가 1보다는 크고 최소 31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거를 만족해야 되겠죠? 여기도 곱하기가 돼야겠죠, 여러분들? 당연히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해야 되는 AND 조건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내려봤을 때 이것들은 만족하고 못하고 만족하고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근데 얘는 D4에만 적용할 수식이잖아요. 그쵸?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면 if 이렇다라고 하면 얘는 텍스트 함수로, 그쵸? q 값을 0000으로 할 거고, 뭐 폴스 조건은 굳이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두 개를 붙여주면은 이게 날짜 형태로 바뀌는 형태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D6도 비슷한 로직이겠죠. D6은 6자리 숫자가 있을 때 가운데 두 개 숫자 그리고 뒤에 두 개 숫자가 마찬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두 개 숫자는 미드 함수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미드 함수로 Q32가 될 거고, 그쵸?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그래서 세 번째 숫자부터 두 자리 숫자가 1보다 크거나 같고 11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리고 맨 뒤에 두 글자가 1보다는 크고 31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랬을 때 숫자 서식을 6자리니까 000000으로 하고 텍스트 함수로 바꾼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두 개 연산을 붙여서 날짜 데이터로 바꿔줘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좋아요. 그러면은 D4일 때, 6일 때, 나머지일 때가 다 됐고, 그럼 이제 이 숫자 값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함수를 적용해 줄 건지를 수식을 짜줘야겠죠. 그래서 그거는 스위치 함수를 쓸 겁니다. 스위치 함수로 len q q 값이 이거란 말이에요. q 값에다가 length 함수를 붙였으니까 length 함수가 만약에 4라면 d4 함수를 적용하고 6이라면 d6 함수를 적용하고, 그게 아니라면 d 함수를 적용해라 라고 하고 엔터 한번 쳐볼게요. 뒤에 쉼표가 빠졌네요. 그렇게 하고 수식을 쭉 작성을 해보면, 자 볼까요? 제대로 했는지. 1월 20일, 12월 3일, 6월 28일, 2월 28일, 2월 28일, 얘는 숫자가 없으니까 오류가 나는 게 맞고, 2월 27일, 2월 2일, 11월 1일, 그리고 2월 23일, 이렇게 모든 형태에서 날짜 데이터를 뽑아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류 값이 나는 거는 아무런 숫자도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여기서 이제 if error 함수를 쓰면 되겠죠. if error 함수로 뭐 날짜 형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해주는 형태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쭉 내리면 이런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를 찾을 수 있다. 근데 지금 다 얘를 참조하게끔 해놨네요. 얘는 보니까 그 substitute 함수잖아요. 그래서 s라고 해서 s substitute
이 값에서 빈칸을 모두 없앤 거였죠. s를 지정을 해주고 이 s를 여기다가 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수식을 완성할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텍스트 안에서 숫자 데이터만 추출할 수 있는 함수도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었나요? 그 구독자분들 댓글을 좀 보니까 난이도가 조금 올라감에 따라서 이해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겁니다. 제가 강의가 뭐 다른 영상들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기는 하고요. 일부러 제가 이렇게 어렵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복잡한 기능을 하기 위해선 복잡한 로직들을 써야 되고 복잡한 개념들을 써야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제가 뭐 이렇게 좀 어렵고 복잡한 것들을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기본이나 원리나 개념들에 대해서는 이전 강의들에서 순차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작지 않은 시간들이었고. 그래서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시고 예제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고 몇 번 반복을 해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은 제가 유튜버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방식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유튜브를 할 때는 보편적이고 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좀 쉽게 접근하고 쉬운 내용을 빠르게 전달하는 게 더 유리한 방식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다 그걸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 식의 영상만 계속 찍어내고 더 수준 높거나 어려운 것들을 시도하는 영상들은 많지 않거든요. 있다 하더라도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고 그럼에도 자꾸 우리가 더 어려운 부분들, 더 수준이 있는 것들을 노크를 해야 우리의 수준도 덩달아가서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꾸 조금 더 고민할 거리를 좀 드리는 그런 느낌으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럼에도 최대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